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요약집 70페이지입니다. 요약집 70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재산세, 우리 과세표준과 세율 여기 볼 차례인데, 우리 오늘 이제 핵심 요약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5월 달에 벌써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요약 과정을. 재산세, 그 과세표준 세율을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요, 토지용 부분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세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죠.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눠서 과세하는데, 직접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올해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처럼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우리가 크게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나누죠. 그럴 때 분리 대상 토지는 또 뭐가 멀어요?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럴 때 우리 토지용 구분제 풀 때 여러분들이요, 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자, 봐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네. 그럼 뭐예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자, 목장 용지하고 또 공장 용지는 위치 면적을 다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를 다 따지고, 그 다음에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어디나 있는 거니까 얘는 면적만 봅니다. 위치는 안 보고.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어디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로 과세합니까?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 나눌 때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그 다음에 자,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등이 있고요. 기본서를 보면 몇 페이지 걸쳐서 쭉 나오는 것들 우리가 대충 봐가지고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토지로서 공익적 목적에 냄새가 좀 나면은 자, 빵이 프로 저율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007 빵이 4% 고율 분리 대상 토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고급을 확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들은 4%, 고급학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4%고요. 그래서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예전에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 표준 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 쫙 깔아놓고 염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염전만 빵이 프로 0.2%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에서 농지, 자, 토지용구 문제 풀 때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용구 문제 풀 때 뭘 본다?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읊어볼 테니까 또 딱 봐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뭐가 된다? 종합입니다. 자,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군 읍면적에 있습니다. 깡촌 뭐든 다 있어도 되죠. 군읍 면적은.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분리.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습니다. 분리. 자, 그 다음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요, 종합,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 문제 풉니다. 근데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종합.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종합. 그 다음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뭡니까? 종합이에요.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예요.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종합. 농사 안 짓고 가공하는 게 주업이니까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 매사, 농.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사, 농.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릭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 얘기드렸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수여하는 농지, 이렇게 해서 종농 매산업만 열거된 5가지만 법인 및 단체 수요농지에 분리 과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 수요농지는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007%에서 농지 받고 이제 목장입니다. 목장 토지용지 풀 때 위치 면적을 보는데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자, 목장은 개인 소유든 법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농지하고 달라요. 자,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읊어보겠습니다. 또 목장이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목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지. 농지하고 똑같다니까요.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입니다. 자,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용지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목장이요.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옆에 축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보다 종합.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여러분들. 임야는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나대지 잡종처럼 취급하는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예요. 종중 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 소유 임야. 그 다음에 공익 목적의 산림보 육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일정한 임야들이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임야들 쫙 나왔었는데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뭐가 된다? 분리입니다. 그래서 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잖아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자, 007% 농지목장이며 다 받고 이제 02%입니다. 공장 용지는 토지용지 풀 때 위치 면적을 봅니다. 또 읊어볼게요. 공장이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도시적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 분리고. 공장. 자,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고요.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별표시까지 했는데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뭐로? 별도 합산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잖아요. 자, 이거 주의하시고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공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용지는 볼 것 없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용지와 함께 0.2% 조율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쫙 기본소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찍어서 대충 우리가 몇 가지만 외웠습니다. 염전이요.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 포함해서 염전. 자,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정공사,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같은 무슨 공사 소유토지 이런 것들이 02% 조율분리였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007-24 4% 고일분리상 토지는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상 토지 다 받고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입니다. 그럴 때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그때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 시험에 나오면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안 나올까봐 조건에 안 주어질까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4배. 이렇게도 알아들었죠?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이렇게. 자, 그래서 했잖아요. 사례. 상가가 상업지역이 있는데 바닥면적이 200이고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다.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바닥면적 200에다가 3배. 용도에 따른 적용비율 상업지역에 있으면 2, 3은 6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 이내 별도 합산 면적이고, 자, 전체 1000에서 600 뺀 나머지 4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의제 보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 봐가지고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는데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읊어볼 테니까 또 상상합니다. 업종을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또 레미콘 제점용 토지, 유통단지 내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단지 물류시설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또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자동차 시험 성능 뭐 이런 거 검사용 토지, 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이런 것들이요. 종묘 시험하는 뭐 종묘 묘목 같은 거 뭐 종묘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 다 자 공지를 필요합니다.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이런 것들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들도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성화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은 고유를 불리니까 아닌 골프장 토지로서 스키장이나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들이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의 임야. 근데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뭐 별도 합산 과세한다. 그렇잖아요. 저거 적어드렸어요. 제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존산지 안의 임야로서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러면 뭐다 이거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또 지목이 묘진 토지는 오늘 보겠지만 비과세하는데 근데 자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2%로. 근데 지목이 묘진 토지요.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뭐 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또 주의하실 것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도 별도 합산 과세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건축물 없는 이 무허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나대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아유 중요한데 시험에 29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이고 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요?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 그랬습니다.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런 규정 안 두면 사람들이 그냥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그냥 허름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이게 상가 건물이니까 이게 상가니까 저 토지는 전부 다 상가 토지 막 이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나대지 잡종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 종합합산되는 건 다 지금 하면서 복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 구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납세무자 뭐 중요한데 납세무자는 뭐 중요한데 계속 뭐 그동안 납세무자를 우리가 납세무자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 하면서 보시고요. 자 오늘 70페이지 여러분 제4절 재산세 과세금과 세율인데 별표 3개 하셔야죠. 하기 전에 좀 수정을 해드릴 게 있어요. 지난주에 오전바는 여기 오타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봤더라고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요약집 6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3페이지 잠깐 가시면 63페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제가 강의할 때는 말로 했겠고 여기 그 PPT에는 화면에는 제대로 돼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했으리라 믿는데 혹시 모르니까 63페이지 제1절 재산세 개요에서 동그라미 5번에서 그 니은번 플러스 표시에서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 60개월에 한하며 체납조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과상금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적용 X라고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야죠, 여러분들. 적용 X. 자, 그래서 X가 안 들어가 있어요.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중과상금 적용 안 한다는 거.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 적용 그 옆에다가 중과상금 적용 옆에다가 요 X 표시를 좀 거기다 해 놓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합니다. 됐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끝나면 제가 혹시 요약집에 그 요약집에 수정상 그 정보표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출판팀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라고 했으니까 홈페이지 아마 그 무슨 뭐 그 자료실이나 뭐 어디 이런 데 보면 정보표 올라가죠? 올라가는 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요약집 정오표도 제가 보냈으니까 아마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내로는.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정오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4절 재산세 과세표 및 세율인데 별표 3개 하셨으면 작년에도 나왔어요. 세율이. 근데 또 역시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먼저 01번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끼시고요.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 70페이지 요약집입니다. 재산세 01번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재산가액을. 그럴 때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요.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땡.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X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20년 전에 시가편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국가로부터 취득했어요. 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자 매년 그 8천만 원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말이 안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다. 시가편액 1억짜리를 8천에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 금액을 얼마로 해요? 8천만 원.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시가편액으로요. 항상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보니까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과세기준연제 시가편액에다가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 곱하면 틀려요.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거기 각주 표시 2번을 보세요. 보시니까 토지 건축물은 시가편액에다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로 되는데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세요. 요건 어떤 거냐면 요거는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어요. 지방세법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이 그 지방세법에는 이렇게 토지 건축물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를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행령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시행령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 현재 올해 같으면 몇 프로요? 70%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뭔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건 지방세법 내용이고 이건 시행령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놓고 이제 시행령에서 그때 이제 국민 의결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70%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행령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 이 범위도 그 이렇게 이 범위를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요걸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시행령 내용을 어떻든 간에 대충 요거 50에서 90% 범위인데 하여튼 70% 꼭 기억하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편액의 자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는 지금 몇 프로요? 60%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토지 건축물은 70%고요. 주택은 이게 별장이든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무조건 60%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뭐 자 별장 같으면 뭐 70%다 이러면 틀려요. 별장이든 뭐든 자 60%입니다. 주택은.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거기 다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 이렇게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자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예요. 이따가 나오지만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순액이 바로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합니까?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개별 공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한 얼마요? 7천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 있는데 어떤 주택에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의 시가순액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1억 원이다. 자, 재산세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시가순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요? 60% 곱한 6천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 지가로 한다. X입니다. 반드시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 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선박항공기는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냥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한다 안 곱해요.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오히려 얘는.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71페이지 요약집 과세표준의 중요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선박항공기의 경우에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으로. 사실상 거래 가격 아닙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도 곱해야 되는 거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요건 맞아요. 항상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그런데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리단 말이죠. 반드시 이 개별주택 가격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주택이니까 몇 프로요? 60% 곱해야 됩니다.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자, 공동주택이요. 주택이니까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요? 60% 곱했잖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02번에 이제 재산세 세율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세율은요. 차등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요. 그럴 때 재산세 표준세율을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니까요.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자,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이 몇 프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포인트죠.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요? 당해년도,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가감 조정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땡. 그렇게 맨날 제가 얘기했는데 시험에서는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X입니다. 자,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이 여기가 포인트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합산한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구분한이죠. 여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돼지꼬리 땡냐에서 구분한 X예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이러면 틀려요. 구분한이 아니라 뭐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 세율을 정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납세의무자에 할 때도 나온 건데 여기 보세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고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자, 주택에 대해서요.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그러니까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하나로 해서
자, 주택 세율 정합니다. 주택은 항상 하나로요. 자,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항상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어제도 제가 어떤 이제 그 질문을 자, 인강 수강생분인데 딴 데서 어디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이걸 계속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왜 어디서 사냐 자꾸 물어보는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다.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상가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죠? 재산세 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중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디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다. 근데 이거에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질문이야. 자꾸 연락에 설명했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가지고 연락이 힘들게 설명을 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질문이 와 있어가지고 또 이거 자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느냐, 자꾸 이걸 이해를 못 하시고 물어보는데,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몇 번씩이나 답글을 줬는데도 이게 뭔가 본인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런 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착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튼 주택,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주택은 원래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이잖아요. 개별 주택 가격에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토지 가격도 포함한 거예요. 부속 토지 가격도. 그런데 원래 하나로 평가하는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각각 구해봐요. 시가표준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럼 나온 저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율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그걸 지난주에 배웠고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재산세요. 그 표가 나오는데 이제 그 표준세율 있잖아요. 재산세는 세율을 여러분들이 세율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세율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걸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재산세 세율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죠. 자, 우리가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크게 분리대상,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나누는데, 그럴 때 얘네들은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대상 종류에 따라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세율 구조를. 그럴 때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분리대상 토지는 분자에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하시고 요약집에 007방이사 차등 비례세율 B자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고요. 교재 요약집에.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분비.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자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의 토지를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세 일정됩니다. 누자에 동그라미요. 별도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애들도 얘네들 별도끼리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표가 몇 단계로? 3단계로 해서 초과 누진세 일정됩니다. 그래서 누자에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제가 연말에 2000년,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그때 제가 2000년 될 때 밀레니엄 축제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광화문 나가고 막 그랬다가 엄청 추운데 그냥 12월 31일 날 그냥 춥고 떨고 고생한 이후로는 절대로 바깥에 연말에 제 종소리 듣는다는 둥 이러면서 바깥에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그냥 TV 보고 말이지. 그래서 자 봅니다.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뭐다? 별로였더라. 이렇게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분비는 다 같이 우리 봐도요. 시작.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분비, 종루, 별로입니다. 토지 세율 구조는 이렇게 배우시고, 또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워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분리대상 토지 표준 세율은 007방이사 비례세율이요. 007방이사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게 있냐 그러면 007% 어떤 게 있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외우고는 못 배겨요. 계속 할 건데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동영상
모의고사 가서도 그렇고 007%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빵 2%는 어떤 게 있었어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엄청 많지만 하여튼 등등. 그 다음에 4% 고일분리상 토지는 어떤 겁니까? 4%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4% 고일분리입니다. 사실상자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죽을사 4%잖아요. 자, 그래서 자 분리상 토지 007 빵이사에서 007%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빵 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4%는 사치성산 토지로서 고급오락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하여튼 종합과 별도 합산상 토지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하잖아요. 그래서 과표가 몇 단계로? 3단계 초과누수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토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건축물은 그 제목, 여러분들이 그 건축물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 교재 요약집 제목 옆에다가 건축물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차등비례세율 써놓으세요. 차등비례세율 써놓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거기 요약집 건축물 제목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자 땡땡 해놓고 차등비례세율 써놓으시고, 건자의 동그라미 차등비례세율 써놓고 빗자의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건비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아요. 건축물은 비례세율만 적용됩니다.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외우면 좋은데 만약에 못 외우면은 그냥 건축물은 건비 이것만이라도 외워라.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세법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법 고득점을 위해서 만점 맞거나 한 2개 틀리거나 이런 정도로 고득점 할 때 제가 고득점 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자 한 11개만 맞히겠다 이런 분들은 10개 맞히겠다, 11개만 맞히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가끔씩 있는데, 제가 이제 자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걸 좀 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 요것만 외우라고 했는데 작년에 건비 또 역시 세율에서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OX요.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볼 거 없이 틀렸다니까. 누진세율 나오면 얘는 뭐라고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니까요. 누진세율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자, 일반 건축물은 보세요. 0.25, 0.25%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시지역의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포함한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줄여서 그냥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합니다. 자, 도시형 공장을 왜 포함하냐면, 자 주거지역에 원래 시외곽 지역에 공장이 먼저 있었는데, 시외곽 지역에 먼저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공장이 먼저 있었지만 이제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게 되면 민원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축물보다.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유 건축물은 도시형 공장도 포함합니다.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전속기간 동안 나갈 때까지 계속 고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몇 프로요? 0.5%. 그래서 일반 건축물 0.25%의 2배잖아요. 2배. 그래서 0.5%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밀옥 저건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이거는 원래 3번은 표준세율에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중과세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고, 원래는 표준세율에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집어넣냐면, 표준세율에 있으면 안 되지만 건축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기 때문에 암기를 위해서 암기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 세율을 그냥 몰아서 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는 표준 세율이 아니라 얘는 중과 세율이니까 뒤로 가야 되지만 암기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과미륵적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1.25%예요. 표준 세율 0.25%의 5배예요. 5배, 그러니까 1.25%가 돼요. 이렇게 세율이 정됩니다. 이때 공장은요, 여기 과미륵적 내 공장 신증설에서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이때 여기는 도시형 공장을 제외해요.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은 제외입니다. 근데 여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여기서 공장에는 자, 도시형 공장도 포함해서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1.25%입니다. 과미륵적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 표준세 5배로요. 자, 그 다음에 골프장 내 건축물이나 고불확정 건축물은 살성재산이잖아요. 4%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건축물 잘 모르겠으면 건비인데 고득점에 도전하면서 한번 건축물 세율을, 재산세 세율을 중과세율까지 한번 외워보는데요. 자, 제가 그런 얘기 지난 순간에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 예. 제가 그 분당에서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있잖아요. 항상 옷을 보면 제가 이렇게 무심 가끔씩 보면 어떤 이게 보면 옷을 항상 흰색 계열로 주로 브라우스 계열로 입으면서 레이스 달린 거 주로 입고 온갖 액세서리 다 완비하고 항상 수업을 듣고 조용조용 얘기하고 뭘 물어볼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들려. 항상 너무 조용조용 얘기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냥 그런 주부 수강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복도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그 주부 수강생이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육두문자가 날아다니면서 목소리를 내리깔고 야이씨 쭉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수강생이 그러는데 그 수강생이 한참 막 이렇게 육두문자 날리면서 통화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를 딱 보더니 하면서 도망간 주부 수강생이 얘기했잖아요. 그 주부 수강생.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아니 왜 그때 지난번에 누군데 그렇게 무섭게 통화했어? 그랬더니 중딩 남자 아들이요. 아니, 목소리로 기선제압하고 내리 깔면서 해야지 애들이 말을 듣지. 남자애들은 그렇게 안 하면 말 안 들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그 주부 수강생. 자, 여러분 봅니다. 어쩐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쁘게 한번 불러봅니다. 영이요, 영호, 1, 2 오세요. 안 오면 뭐다? 사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 높이로 외웁니다. 영이요, 영호, 1, 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이요. 자, 그래서 건축물 건비인데 자, 어떻게 외우냐? 건축물 세율이요. 높이로 외웁니다. 시작. 영이요, 영호,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025 일반 건축물, 05 0.5%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 2 오세요. 표준세율의 5배는 과미륵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요. 아셨죠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어떻게 외운다? 025 05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71페이지 여러분들이 체크 다 하시고요. 72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72페이지 맨 위에 건축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입니다. 자, 디귿번 주택을 보시면요. 디귿번 주택을 보시면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별장은 몇 프로요? 4% 비례세율입니다.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1,000분의 44%. 근데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고급택 포함입니다. 고급택도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택 포함해서 세율이 정되는데 0104 이거 언제 외우셔야 돼요. 최저와 최고 세율을,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세율은 최저와 최고 세율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 과표관 4단계 초과두진세율이 정됩니다.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그 다음에 주택별로요. 자, 소유자별 합산 X 쫙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그래서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는다. 여러 개,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 여러 개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요. X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하여튼 동일하게 0104 4단계 초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별장,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중과세율이 정되는 별장 및 고급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 O, X예요. X입니다. 별장 및 고급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X입니다. 별장은 4%지만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중과세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박 광고공기는 0.3%입니다. 0.3%인데 고급 선박은 5%고 고급 선박이 최고 높죠. 1천분의 55%고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세율을 보시면 재산세에서 세율을 보시면 먼저 요걸 여러 번 제가 적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여러 번 적어드렸었어요. 자, 재산세에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게 이거 알고 있는지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요? 4%, 1천분의 40. 고급 주택은 요거 자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요거 4% 세율 적용한다면 틀리고 고급택 취득세만 중과세지.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재산세에서 5%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고르려면 고급 선박이에요. 이거 없을 때는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 4%가 최고 높고 재산세에서 최고 낮은 거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반대로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007%예요. 007%. 0.07%가 제일 낮아요. 007% 어떤 거예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재산세 전체에서 제일 낮고 재산세 전체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높은 것은 고급선박 5%고 얘 없을 때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가 제일 높고요. 고급주택은 하여튼 초과 누진세율이지 4%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중과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양가로 2번 중과세율이요. 자, 과미력적 원형내 아까 제가 원래 건축물 세율에서 025, 125세요. 1.25% 과미력적 내 공장 신증서 원래 표준세율 아니고 중과세율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암기 편의를 위해서 표준세율에들하고 같이 아까 외운 거고요. 여기 중과세율 한번 봅니다.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까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0.5%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미력적 내 공장 신증설 공장에는 도시형 공장 제외고요. 몇 줄이고 그 다음에 신증설의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요거 최초 공장 신증서일부터 그럼 틀려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밑줄이고요. 예.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지 최초 공장 신증서일부터 그럼 틀립니다, 여러분들.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여기 밑줄이요. 공장 신증서일부터 그럼 틀려요. 과세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예요? 과세 기준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5년간이요. 다 체크입니다. 이 표준세율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이 몇 배요? 100분의 500, 5배 해당하는 세율이요.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라는 거, 공장 신증서로부터 아니라는 거, 또 몇 년간? 5년간.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보유세다 보니까 5년간. 표준세율이 몇 배요? 5배 체크합니다. 중과세입니다. 그 5배에도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5배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5배 세율로 한다는 거. 여기도 체크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우리가 도시지역분은 우리가 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우리가 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세예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 손이 비었는지도 모르게 배웠는지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손이 베었어요.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베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사하는데 되게 신경 쓰이네. 손이 약간 갈라져 베어가지고요.
자, 재산세하고 2010년도까지 있었던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요거 비슷비슷한 세금들을 2011년부터 통폐합시켰어요. 그래서 자,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요게 들어온 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에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요런 거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었냐면 도시계획사업을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라 도시지역 내요.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이에요.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인데 도시지역 바깥에서 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이게 포인트고요. 또 다른 건 안 돼요. 선박항공기는 안 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시지역 내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어떻게 내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요.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여기다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거 과세표준에다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표준 똑같아요. C값 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서 구한 그 과세표준에다가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거든요. 0.14%의 도시지역분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이 세액을 자, 합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여기 보세요. 재산세 세액에다가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인데 저 도시지역 내에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런 정도를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 깊은 내용도 한번 그래서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양가로 3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지자체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여기 밑줄이고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자, 또 밑줄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요, 선박항공기는 아니고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밑줄이요. 그래서 어떤 거냐, 기억, 니은, 기억번 보니까 재산세 세율 중에서 계산한, 우리가 재산세 그 산출세액에다가요, 니은번은 재산세 과세표준에다가 1,000분의 1.4, 즉 0.14%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이요, 밑줄이요. 이것을 합한 것을 우리가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이어지는 얘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볼게요. 지자체 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 니은의 세율을, 저 0.14% 세율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긴 있는데 1,000분의 2.3, 즉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긴 있는데 최고 세율 0.23% 최고 세율을 정해놓고 이 범위 아래에서만,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럴 때 세율을 제한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0.14% 세율에다가 보세요. 0.14% 요 세율에다가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과세표준에다가 0.14%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하잖아요. 이럴 때 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0.23%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이럴 때 세율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재산세에서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도시지역분에서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또 편하게 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몇줄이요.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다 그러면 공공시설 용지요,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다 그러면 얘는 도시계획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토지니까 부과하지 않고요. 또 개발제한구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그린벨트 내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적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이미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니까 부과하지 않고요. 그린벨트 내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도시적분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법령의 반대석으로 자, 법령 여기 보세요. 도시 개발지형구역 내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 중에서 이런 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가 도시적분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법령의 반대석으로 그린벨트 도시 개발지형구역 내 이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도시적분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공공시설,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이미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개발지형구역 내 토지 중에서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하고 없는 토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또 사실은 또 더 들어가면 모든 도시지역 내 토지가 대상이 아니라 도시지역 내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것들은 또 제외예요. 도시적분 적용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하잖아요. 예? 전답과 수원, 목장, 임야 이런 건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하니까 또 제외되는 토지가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은 오늘 그냥 한번 그렇구나 한번 들어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취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한다는 거. 옛날 도시계획세가 도시적분으로 옮는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73페이지 제5절 납세 절차인데 별 표시 3개 해놓고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